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토마스 켈피스. 네. 감사 스마일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드릴 주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일단 5월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11월에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실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계획은 선도지구 착공을 2027년에 할 계획을 갖고 그리고 입주를 2030년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조금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클라스라는 KB부동산의 특집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제가 오른쪽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은 이광수 대표님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그분들의 다음 단계를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광수 대표님은 모른다. 그건 모르죠. 근데 팔고 어디로 갔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가격이 뭐 급상승은 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만 해도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 3월 달까지만 해도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5월 24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날 기준으로 폭락론들의 이야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폭락 스테이드 워리어즈, 네. 포인트 가드의 김기현 대표님, 슈팅 가드의 이강수 대표님, 스몰 포워드의 한문도 교수님, 파워 포워드의 최부심님, 그 다음에 센터의 표영호님, 식스맨의 이현철님, 감독의 라이트하우스라고 지금 이렇게 폭락 스테이트의 7분을 갖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상승론자 또 영끌 오적으로 또 이야기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또 이야기를 해 나갈지 지켜보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들이 예측을 갖다가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사과가 필요한데 아마 이분들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떠한 식으로라도 자기 주장에 또 합리화를 또 해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집값이 50%, 40% 폭락을 한다라는 말 믿지 마시고 네, 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늦어도 올해 안에 늦어도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자제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제 소신껏 제 소신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싫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앞으로 방송을 갖다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고향 덕은에 다녀왔습니다. 덕은 우리부동산 김혜진 대표님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김혜진 대표님하고 영상을 같이 찍은 게 아니라 수색 등산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마포구 상암동 생활권인 고향 덕은지구 아파트 주목하세요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래 계획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갖다가 방송을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1시간 50분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덕은에 저희 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덕은 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좀 기뻤고 앞으로 뭐 자주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은 지구 방문해서 덕은의 소식들도 이야기 드리고요. 또 이제 그 GL 메트로시티 또 이제 올 8월 말에 또 입주를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도 정말 많았고, 지금 아침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덕은에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게 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시온 김학렬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 한 개 지구는 모범 사례로 제시했어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선도지구가 정말 이제 그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많이 기다렸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일산 신도시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또 선도지구가 꼭 선정이 되기를 갖다가 또 희망하는 단지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5월 21일 날 이 발표를 갖다 한 것 같은데 22일 날 발표를 했군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의 결과는 결국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선도지구는 착공을 못한다는 것을 확정한 셈이다. 한 개 지구 정도는 모범 사례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202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밖에 안 된 것이다 라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6,000호 플러스 알파를 갖다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선정 기준이라든지 표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빠숑님께서 아예 결론을 주셨어요. 정말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이다.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즉 2022년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선도지구를 갖다가 올해 5월 달에 이거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 한 개 지구라도 만약에 발표를 했었다고 하면 그게 시범이 표준이 되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10월, 11월 중에 수립을 완료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에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게 그렇게 정말 쉽게 이 재건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 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라이브 시간 때 이야기 드렸지만 대조 1구역도 2009년도부터 재건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시작을 했고 지금 공사를 또 중단되어 있고 입주는 2026년이었는데 또 입주도 2026년에서 또 더 늦춰지면 늦춰졌지 빨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 희망 고문으로 선도지구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일단 저는 2027년 착공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립니다. 유시스의 이해슬 기자님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산 집값도 오를까? 많은 분들이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호 재건축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일기 신도시 중에 과연 어떤 말 그대로 아파트가 될 것인가에 정말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이번 올해 11월에 최대 39,0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 거고요. 사업성 좋은 일부 단지에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빠숑님이 주최한 세미나에 가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3번, 중동, 일산 중에서 과연 이 5곳이 다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선도지구가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는 정말 물음표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주민 동의율부터 세대당 주차 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를 갖다가 말 그대로 재건축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분양을 갖다가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과연 분양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산과 분당을 갖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분당은 주변에 판교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잠실이라든지 또 주변에 일자리들이 경기 남부 쪽에는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은 선도지구 8,000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세대가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갈 것이라는 말씀 드리지만 일산은 상대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산에 7억대, 8억대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7억대, 8억대가 비싸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갖다가 지금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데 제일장안풍경채도 7억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미분양이 났었고 지금 일산 휴먼빌도 7억이 지금 비싸다고 지금 현재도 미분양 상태인데 과연 일산에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과연 분양가를 7억에서 8억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도 저는 10억이 넘어가야지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일산에 10억이 넘은 일반 분양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분당과 일산을 비교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분당이 더 사업성이 더 높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산의 6,000세대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6,000세대보다 조금 선도지구의 세대수가 좀 낮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의 또 새롭게 또 보완되는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소신껏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6월 25일 날 지자체별 공모 지침 공고를 갖다가 받고요.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때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를 해서 2027년에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향후 일정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 11월 중에 선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25, 26년에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주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분당 8,000세대라든지 지금 일산의 6,000세대, 14,000세대, 뭐 평촌까지 다 따지게 되면 26,000세대가 또 한꺼번에 어디론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이주 계획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물론 3기 신도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지금 2027년에 입주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2027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 3기 신도시가.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2027년 착공이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2027년 착공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정말 만약에 잘 진행된다고 하면 2029년 정도나 30년 정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갖다가 저는 솔직한 마음에 특히 또 일산에 제 감사스마일 팬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일기 신도시 중에서 또 어찌됐든 간에 일산의 그런 부분이 용적률 부분도 가장 좋기 때문에 제 예상이 좀 빗나가서 잘 진행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윤희훈 기자님의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2030년까지 4만 가구 입주 가능할까?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되라는 우려도 지금 있고요. 2027년부터 이주 철거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입주를 하겠다. 주민 반발이라든지 주민 동의율 우선 배점으로 해소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주 지연 막을 표준 정당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3기 신도시도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2020년도에 했지만 아직까지 3기 신도시도 지금 착공을 갖다 못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계획과 실제 실천은 정말 동상이몽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했다고 해서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30년에 입주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게 더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단위만 정말 추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30년에 입주 급행 시간표고 공사비 부담도 커져 있다. 지금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날 제시한 시간표인데 특히 착공 전에 재건축 절차를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번갯불에 콩 볶듯 해야 돼 가능한 일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건축 심의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정비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사업을 갖다가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은 쪽에서 어쨌든 간에 더 빨리 또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 일반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계산기를 두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공사비가 이렇게 비싼데 2027년, 2030년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얼마까지 공사비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노후화에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주차 때문입니다. 주차. 그러니까 주차가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 내부는 그나마 괜찮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차하고 커뮤니티 문제 때문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5년 안에 바로바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박 장관님은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2027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약화된 것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거론되는데 만약에 지금의 공사비보다 앞으로의 공사비가 더 비싸지면 비싸지는데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갖다 넘어가지고 만약에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일산을 갖다 한다고 하면 지금 일산의 예를 들어서 조합 분양가도 지금 9억에서 10억이 될 거고 일반 분양가는 10억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을 갖다 받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 분담금을 몇 억을 내야 되고 라고 하는데 그걸 동의를 할까요? 또 그런 것들도 지금 상계주공 오고 다니지를 보면서도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2027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근데 선도지구 착공을 2027년에 한다고 하면 100% 뭐 2026년이나 2027년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또 선거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2027년에 착공은 정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분당 정도나 가능할까? 분당을 제외하고는 정말 2027년에 힘들 것이고 분당 또한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정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4만 가구 들어갈 집은 있나? 이주 지연 해결도 숙제라고 또 여기서 또 꼬집어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택지지구 하나에 들어가는데 뭐 덕은지구 같은 경우도 5,000세대, 삼성 같은 경우 좀 많아가지고 한 3,000세대가 되는데 과연 이런 택지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도 지금 38,000세대인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면 다행이지만 창릉 같은 경우도 참마을 입주가 2018년이에요. 그것도 참마을도 3개 단지 SO, S6, A4 신혼희망 따구까지 해봤자 4,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4,000세대가 안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물량을 갖다 빼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또 택지지구를 또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주를 갖다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주 비용 등을 문제로 주민의 이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주 절차 지연 등을 막는 표준 정관 등을 마련해가지고 선도지구 거주민의 이주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계획일 뿐이지 이렇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그런 산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시공사 자문을 들어보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안에 이주를 완성한 사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증산 5구역도 보니까 이주를 갖다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주를 들어갔는데 과연 12월 달까지 이주가 완료가 될지도 모르고 이주가 완료가 6개월 만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뭐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결코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일기 신도시에 정말 이 뜨거운 감자, 뜨거운 화두를 갖다 놓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올해 선도지구를 갖다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돼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2026년에 지방선거가 또 계획되어 있고요.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가 제 방송 팬들에게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지금 올해가 주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 전에 25, 26년이 정말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번 주에 원래는 오늘 공급 대책, 전세 관련해서 안정화 대책을 갖다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를 갖다가 신중 모드로 지금 아예 취소를 갖다 했었고요. 지난 21일 날 국토부에서는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추후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국토교통부 그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이거 발표를 갖다 해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아파트를 갖다가 주택 수에 뭐 제외시키는 거라든지 아파트를 관련해 가지고 또 뭔가 또 그러니까 뭔가 또 인센티브를 또 주면서 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그 3룸 최소 2룸 이상 3룸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거를 해서 주택 공급에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지금 이렇게 막 가다가 보면 정말 전세 대란에다가 또 매매 가격도 지금보다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내후년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벤트가. 그런데 내후년에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어찌됐든 간에 이 주택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3기 신도시도 지금 착공 일정이 약간 또 불투명해졌다고 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담아서 다음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한 그런 대책을 갖다가 공급 대책을 잠정 연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어제도 덕원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조용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조용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내 집 마련을 국가에서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선도지구를 갖다가 뭐 해당되시는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또 분들께서는 내 단지가 꼭 선도지구를 갖다 지정돼서 빨리빨리 재건축을 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로 알고 있고 특히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 손 모아서 또 그런 것들을 또 기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서 물론 시범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된 곳이 가장 빨리 가길 수 있겠지만 이게 빨리 가더라도 정말 2027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아무리 빨라야 2029년 30년이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산, 종동, 삼본, 평촌은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의 제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잘 제가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저희 애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밖에 안 된 그런 발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빨리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계획대로 또 잘 추진되기를 감사스마일도 소망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이 긍정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었던 오늘 방송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좀 먹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도 솔직하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주말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